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이고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가정주부로 전형적인 현모양처이고 슬아이는 귀여운 3남매를 두고 있죠. 아들, 딸, 이렇게 아들 2명과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식자재 도매 사업을 하는 저는 나름 사업 수완이 좋아 나이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편이고 때로 알부자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연매출이 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편이고 제 소유의 다세대 빌라 건물에서 저희가 쓰는 세대 말고는 세입자를 받아 살고 있죠. 명세 저 녀석은 다 가진 녀석이라니까. 사업 잘 돼서 재력 짱짱해. 와이프 미인이야. 애들 귀엽고 똘망똘망해. 사업이야 뭐 운이 좀 좋았지. 사업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유선을 받은 게 있어 자금 확보가 되었던 것도 다행이고. 암튼 남자로서 부러운 자식이라니까. 넌 임마 학창시절부터 공부 잘해서 지금 연봉 빵빵한 의사면서 뭘 날 부럽다 하냐? 네 와이프는 현모양처잖아. 난 의사 부부라고 가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하는데 뭘 모르는 말씀이야. 난 집에 들어가면 나 반겨주고 케어해주는 네 와이프 같은 스타일이 정말 부럽더라. 제 와이프는 친구 녀석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미인이고 또 가정에 충실한 여자입니다. 살림도 잘하고 요리 솜씨도 좋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여자라 할 수 있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름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나랑 결혼하고 살림에만 파묻혀 사는 거 안 답답해? 전혀? 난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어려서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 우리 엄마 잘나가는 변호사여서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난 크면서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 결심했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말이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특히나 엄마가 다들 우산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오잖아. 난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 비가 오는 날엔 내 몫의 우산이 가방에 이미 들어있던가? 아님 파출부 아주머니가 날 데리러 왔지. 당신이 엄마 세심한 사랑 못 받고 자란 거 많이 서운했구나. 물론 우리 엄마가 다 나빴다는 건 아니야.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여자가 결혼해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멋있게 살 수 있던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니까. 당신은 그런데 그런 엄마가 되기 싫은 거야? 응? 난 그래서 어려서부터 결심했었어. 커서 일이 좋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던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면 정말로 세심하게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가 되리라. 자기는 그럼 꿈을 이룬 거네? 빙고! 난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어. 그래서 난 지금 생활이 더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고마운 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완벽해 보이는 제 가정에 뭔가 찜찜한 고민이 하나 생겨났어요. 사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래에 새롭게 생긴 고민이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슬슬 제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긁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장님, 근데 사장님 댁 아이들을 보면 둘째 아들과 셋째 따님은 딱 사장님 붕어빵인데 이상하게 첫째 아들은 사장님을 하나도 안 닮았네요. 뭐 제 아이들이라고 다 나만 닮아야 하나요? 한부모 아래 태어난 아이들도 다 아롱이다롱이로 제각각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댁 첫째 아드님은 너무 사장님을 안 닮았어요. 뭐 우리 큰애가 외탁을 좀 한 편이죠. 사장님,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요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뒷말 나오는 거 아세요?
뒷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댁 큰아드님이 사장님은 안 닮고 저 위토실에 12년째 살고 있는 총각과 너무 닮았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아니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생판 남인데 하도 붕어빵같이 똑 닮아서 그런 말들을 하나 봐요. 거기다 위토실 총각이 상우라면 사족을 못 쓰고 너무 귀여워하니까 괜시리 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보면 당장 저한테 얘기하세요. 뒤에서 사람 비방하는 것도 엄연한 명예훼손이에요. 다시 이런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는 날엔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사장님도 참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시네. 전 그럼 이만 개모임 시간 다 돼서 가볼게요. 제가 주인인 다사대 빌라에는 총 7세대의 세입자가 사는데 그중 위토실에 사는 총각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얼굴도 훈남이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빌라 내의 거주자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저희 빌라에 거주한 지 12년이 넘어가는 사람이라 저희 가족들과도 아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죠. 위토실 총각 말이야. 나이도 꽉 찼는데 장가 갈 생각 없나? 왜요? 어디 좋은 여자라도 있어요? 얼굴 멀쩡히 잘생겨 직업 번듯해. 몸 건강한데 왜 장가도 안 가고 저리 혼자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말이야.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요즘 시대착오적이란 소리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지. 안 그래? 나야 당신 생각에 100% 공감하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이 좋은 결혼을 왜 안 하나 모르겠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말아요. 팔불출이라고 흉보겠다. 참, 이번 주말에도 위토실 총각이 상우하고 축구하러 간다네요? 축구 교실에 계속 위토 총각이 따라가주는 거야? 위토 총각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축구부 주장으로 날렸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같은 고향 출신 누나라 잘 알잖아요. 동훈이 걔가 웬만한 축구 코치보다 훨씬 더 상우를 잘 가르쳐요. 고마운 일이네. 난 주말마다 거의 골프 약속이 풀로 잡혀있어. 상우한테 미안했는데. 고향 동생이 서울 상경했다고 우리 사는 빌라에 세입자로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12년이나 흘렀네요.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빠르다. 말이 위토 총각이지. 나도 가끔은 동훈 씨가 처남 같을 때가 있어. 친삼촌처럼 우리 상우한테 잘해주는 게 고맙죠 뭐. 상우랑 위토 총각 참 둘이 합이 잘 맞아요. 둘이 성격도 그렇고 식성도 비슷하고. 사실 친삼촌도 그렇게 잘해주긴 힘들죠. 내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당신 육아 잘 못 도와주는데 위토 총각이랑 상우랑 많이 놀아줘서 내가 고맙지 뭐. 그러게. 아주 고마운 세입자야. 저도 아내도 위토 총각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무척 큰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내미도 그 총각을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 편이었죠. 상우야, 아빠랑 저번에 같이 만들기로 했던 로봇 피규어 같이 만들까? 아빠, 그 로봇 피규어 저기 책장에 있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 언제 만들었어? 아, 저 3일 전에 위층 동훈 삼촌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날이 삼촌 반차 내고 집에 빨리 들어온 날이었는데 피자 시켜서 나눠 먹었다가요. 그랬구나. 잘 만들었네. 삼촌이 피규어 조립하는 꿀팁도 많이 말해줬어요. 절반 이상은 저거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래, 잘 만들었다 우리 아들. 그래도 아빠랑 같이 만들기로 약속한 건데
위층 삼촌이랑 해버려서 좀 서운한걸? 자기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아들과 놀아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자꾸 듣기 찜찜한 소리를 듣다 보니 위층 총각의 호의가 고마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찜찜한 기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오랜만에 너희 집 오느라 한참을 헤맸구나. 죄송해요. 저희가 근처에 배웅이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아니다. 제사 준비하는 날 얼마나 일이 많은데. 제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와야지. 그날은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고 가끔 아버지 제삿날 군포에서 방문하는 친척 어른이 한 명 계셨죠. 그날도 몇 년 만에 아버지 기일을 챙긴다고 먼 길을 오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명세야, 혹시 여기 위층에 너희 아내 쪽 남자 형제가 사니? 아니요. 세입자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여기 빌라 입구를 들어오다 너희 큰아들 상우 말이다. 상우를 꼭 빼닮은 젊은 남자를 봐서 깜짝 놀랐다. 처음에 뭐 헛것을 본 줄 알았어. 하도 상우와 붕어빵이라. 어르신, 안 그래도 그 남자 평소에도 우리 상우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연이라기엔 그거 참 신기하구나. 상우를 너무 닮아 난 처음에 상우 외삼촌이 윗집에 사나 했지. 친척 어른의 말까지 듣고 보니 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친척 어른의 말까지 듣고 보니 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친척 어른이 아니더라도 저희 빌라를 여러 번 방문한 지인들은 모두 그런 소리들을 한마디씩 했죠. 저 이 댁 처음 방문했을 때 처음 상우 아빠가 윗집에 사는 남자인 줄 알았잖아요. 왜요? 뭐 하도 빼닮아서요? 네. 상우가 신기하게도 윗집 산다는 그 노총각 분과 너무 닮아서요. 진짜 아빠는 이 댁에 계신데 전 뭣도 모르고 그 남자분께 사장님이라고 부를 뻔했지 뭐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 인사치레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윗집 총각이라면 삼촌하며 도가 지나치게 따르는 아들 녀석도 좀 못마땅했고요. 아빠, 저 잠깐 윗집 산촌 댁에 좀 다녀올게요. 주말도 아닌데 그 집에 뭐하러 가려고 그래? 짜장라면을 3개 끓였는데 너무 많다고 같이 먹자고 캐톡이 와서요. 참, 저녁 시간 다 되어가는데 짜장라면 먹으면 저녁밥은 어찌 먹으려고? 조금만 먹고 올게요, 아빠. 삼촌이 짜장라면을 기막히게 맛있게 끓이거든요. 아빠도 같이 가서 드실래요? 아빠는 됐어. 대신 엄마께 물어보고 다녀오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불고기 반찬 만드시는 것 같던데. 나중에 혼나지 말고. 네, 아빠. 엄마, 저 위층에 가서 짜장라면 조금만 먹고 와도 돼요? 좀 이따 저녁 먹어야 되니까 몇 젓가락만 먹고 빨리 와. 네, 얼른 다녀올게요. 그렇게 아들이 윗집 총각에게 가자 전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윗집 가서 짜장라면을 먹고 오라고 해. 아니, 평소에도 자주 놀러가는 집이니까 그렇지 뭐. 윗집 총각이 막말로 가족도 아닌데 우리 상우를 생판 남에게 너무 내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돌리다니. 수학이니 과학 숙제니. 내가 어려서 잘 못 도와주는 거 얼마나 차분하게 잘 가르쳐주는데 윗집 총각이. 윗집 남자는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라더니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돈대니? 할 일이 그리 없어. 아래층 집주인 아들 맨날 공부시켜주고 놀아주고. 숙제 봐줄 사람이 없음. 차라리 과외교사를 구해. 아니, 당신 왜 갑자기 안 내던 성질을 내고 그래? 내가 무슨 그리 잘못을 했다고.
밥 시간 다 돼서 남의 집에 애가 라면 먹으러 간다는데 그걸 고이 보내는 게 정상이니? 그리고 남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남들이 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보는 사람들마다 상호가 윗집 총각을 닮았다며 수군대는데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결국 지금 그 소리가 하고 싶어서 초반부터 계속 열낸 거구나.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야?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당신은 뭘 믿고 생판 남한테 우리 귀한 아들을 툭하면 맡기냐고. 위토 총각, 동훈이가 왜 남이야? 걔 나랑 같은 동양이고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세월만 몇십 년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니? 그럼 위토 총각이 뭐 당신이랑 피라도 섞였어? 피 안 섞인 생판 남을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상호가 자꾸 위토 총각 닮았단 소리에 당신 발끈하는 모양인데. 나 더 이상 가식 떠는 거 더는 못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친자 확인 검사 한번 하자. 그럼 이렇게 당신 의심해서 다툴 일도 없고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 그게 이롭겠어. 지금 내가 무슨 윗집 총각과 바람이라도 폈단 소리야? 그래? 지금 그런 식으로 날 불리는 여자로 의심한 거냐고.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검사하자는 거잖아. 당신도 떳떳하면 그 검사 못 받을 이유 없는 거 아니야? 똑똑. 그때 누군가 안방문을 두드리는 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설마 그나들 상우가 그 얘기를 다 들었나 싶어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런데 방문을 두드린 것은 다행히도 상우가 아닌 위토 총각이더군요. 죄송합니다. 집 현관문이 열린 채 걸쇠로 고정되어 있어서 기척 없이 들어오려던 건 아니고요. 두 분이 다투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저희 아들은 어쩌고 혼자 오셨어요? 두 분 언성 높이는 소리가 저희 집에도 들려서 일부러 상호에게 이어폰 끼워주고 잠시 게임하라고 했어요. 잘했네. 지금 우리 싸우는 얘기 상호가 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싸우는 얘기를 다 들었단 거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들으려던 건 아니고 두 분이 언성 높이는 것 같아 잠시 내려와 봤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요. 내가 친자 확인 검사해보자는 것도 들었겠네요, 그럼? 네,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상호 아빠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상호 아빠라고? 그날 밤 저희 집을 찾아온 위토실 총각에게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먼저 확실하게 밝혀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호는 제 친자식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 아내분과 제가 불륜관계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상호가 당신 아들인데 내 아내와 불륜은 아니라니 그건 또 뭔 말이오? 동훈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백할 일이 아니야. 이건 애초에 나와 좀 상의를 하고 말을 했어야지. 언제까지 남편분을 기만할 생각이에요? 보는 사람들 족족 상호와 저를 똑 닮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여보, 일단 내가 자초지종을 말할게.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응? 지금 말하는 판세를 보아하니 두 사람 나한테 뭔가 오랫동안 단단히 속여온 모양인데 당신 거짓말 일도 못할 생각 말고 내게 다 이실직고 해.
그러려고 하고 있어. 나도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식물인간 상태일 때 당신은 상호를 낳았어. 임신 시점부터가 어찌 보면 의심스러웠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 저희 큰아들 상호가 태어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호가 태어나던 시점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허나 전 저희 큰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쯤에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탓이었죠. 여보, 당신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얼마 안 있어 아버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 그건 알지? 알고 있지. 내가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알겠지만 아버님 엄청 핏줄에 집착하는 분이셨어. 당신이 사고로 식물인간 판정받고 나서는 내가 집안의 큰 며느리였음에도 날 며느리 취급 절대 안 하셨어. 그건 또 무슨 말이니? 병원에선 당신이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고 당시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 반면에 동선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고 후사 없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해줄 수 없다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병원 판정을 들으시곤 올고지 전 재산을 동선의 부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쓰셨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셨다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당신 그때 식물인간 상태였잖아. 아버님을 비롯해서 가족들 모두 당신을 산송장 취급했다고. 병원에서 아무리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난 믿었어. 당신이 언젠가 꼭 깨어날 거라고. 울지 말고 빨리 정확한 자초지종을 말해봐, 섬이야. 어서. 당신 복잡한 가정사 난 누구보다 잘 알잖아. 당신 친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거. 그런데 아버님은 멀쩡히 살아있는 당신 두고 당신 이복 형제에게만 올고지 재산을 상속하시겠다는데 난 참을 수 없었어. 언젠가 깨어나 멀쩡히 회복할 당신을 위해 대신 그 권리를 지키고 싶었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니 대체? 전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혼전 임신으로 고민이 무척 깊었어요. 여자친구는 임신했지만 저희 두 사람은 키울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윗집 총각의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그 즉시 시댁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전 대바람부터 큰애니가 웬일이냐? 남편 평상 지킨다고 바깥바람 한번 안 쐬는 애가 참 별일이구나.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침 식사 전에 잠깐 마당에서 산책 중이신데 왜? 그네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아버님, 저 임신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고 임신 8주 진단 받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그 애가 불의의 사고 당하기 직전에 그즈음 아기가 아무래도 들어선 것 같아요. 너희 내외에게서 우사도 없이 명세 저 녀석이 저런 지경이 되어서 내가 노심초사였는데 정말로 다행이구나. 어디 몸은 아픈 데는 없고 컨디션은 어떠니?
그이가 식물인간으로 저렇게 누워있는 게 문제지. 저는 무탈하고 건강합니다, 아버님. 명세 돌본다고 무리하지 말고 일단 앞으로 네 몸부터 챙겨라. 우리 집 장손이 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몸 무사히 잘 건사해야지. 저희 아버지는 그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반 정도를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임신했다 거짓말하고 후사를 이었다는 구실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의붓 동생과 똑같이 제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거짓말했다는 건 정말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당신이 언제고 꼭 깨어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당신 몫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 내가 누구보다 아버지 성격 잘 아니까. 그때 당신이 겪었을 상황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건 잘 알아. 그렇지만 꼭 그런 식으로 임신했다 거짓말해야 했니? 그럼 어떡해. 당신 사고당해 그 지경 되니까 당신 가족들 갑자기 날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안 했어. 특히나 어머니께선 정도가 더 심했고. 그래. 어머니는 언제나 남동생이 우선이고 그의 몫을 내가 뺏어간다 생각하던 분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제 고민을 누나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준비도 기반도 아무것도 잡혀있진 않은데 여자친구가 덜컥 임신해서 대책이 안 선다고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나에겐 아기가 절실하게 필요했고 여기 위트 총각은 아기가 생겼지만 키울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 당시 저나 여자친구나 대학생이었는데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키울 능력이 안 되었고 여자친구 역시 결혼에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민하는 동훈이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그 여자친구를 만나 아이를 낳자고 설득했어요. 여자친구 역시 뱃속에 있는 아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진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고 욕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저나 사모님은 어떻게 다른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을 기만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두 사람 얘기 다 그럴 법해. 우리 본가 부모님 성격 내가 더 잘 알기에 당신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 이해도 가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였으면 나한테 좀 더 일찍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동훈이와도 당신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언제 말해야 할까 항상 고민이 깊었어. 어이가 없다. 그런 상의까지 두 사람이 내밀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위토 총각이 삼촌처럼 상우와 잘 놀아준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당신, 상우, 위토 총각 매일 알콩달콩 잘 지내왔는데 당신과 총각 사이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이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제껏 속고 살아온 내가 바보로 보여? 저는 두 사람의 설명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두 사람 사이가 아무 사이가 아니란 말에는 영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키울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고요. 당신이 상우한테 하는 거 보면 친자식과 다름이 아예 없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길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었던 거냐고. 게다가 상무 친모라는 여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상우 친모되는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기도 했고 거기서 공부 마치고
미국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신이 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그래 좋아. 상우와 나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할게. 그럼 당신이 내 말을 믿겠지. 전 아내와 위토 총각의 사이가 단순한 누나-동생 사이라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해서 애초에 받으려 했던 나와 아들 사이의 친자 확인 검사가 아니라 아내와 아들 사이의 친자 확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걱정하며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죠. 이거 봐. 검사 결과 나왔어. 정말 상우와 당신도 친모자 관계가 아니네? 내가 뭐라고 했어. 나와 동훈이는 아무 사이가 아니야. 그저 같은 동양의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한 누나동생 사이라고. 게다가 동훈이한테는 요즘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까지 있는데 당신 제발 이상한 의심 좀 하지 마. 당신을 의심한 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지금 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할 법한 의심 아니야? 그래, 이해해. 나라도 당신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런 의심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그때 내가 그런 거짓말이라도 안 했다면 당신 건강 회복하고 나서 사업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말도 맞다. 내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재활치료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토대가 아버지 상속 유산이었으니. 내가 임신했다는 거 아시고 바로 유언장 그때 다시 작성하신 아버님이야. 상호 덕분에 동선애와 똑같이 반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 결국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상호를 키운 거니? 솔직히 시작은 그러했어. 그렇지만 그 당시 동훈이네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 되었어. 그때 동훈이네 커플이 그냥 아기를 낳았더라면 아마 상호는 지금쯤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을 거야. 내가 상호를 어떻게 키웠는지 당신 알지? 상호는 내 아들과 친배 없었어. 지금 역시 그러하고. 상호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 어떻게 다 말할 생각이야? 나도 솔직히 그 고민이 가장 커. 애초에 동훈이 윗집 총각은 상호에 대한 애착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상호가 태어나 내가 키우는 걸 보니까 점점 애착이 강해지더라고. 사실 최근엔 상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너무 크고. 우리 상호를 위토 총각이 데려간다고? 상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솔직히 위토 총각 아무 기반 없는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인데 애를 못 기를 이유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상호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야. 게다가 애 키우는 일이 뭐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니?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는데 엄마도 없잖아, 당신 아니면. 나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동훈이에게 뭐라 했더니 지금 사귀는 동훈이 여자친구 말이야. 둘이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상우를 자기 아들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대. 본인은 자궁이 약해 어차피 아기 낳기 힘든 몸이라면서.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시원하기는커녕 점점 첩첩산중이기만 하네. 상우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길러왔고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닐 뿐이지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이고 정말 친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상우를 떼어놓고 살 자신이 없는데 자꾸 상우를 데려가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나에게도 상우는 변함없는 내 큰아들이야.
나 역시 상호 없는 우리 가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어떻게든 현명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고, 응?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울어. 알았어.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나인데 상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다. 아내와 저의 고민은 그날부터 무척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는 위토 총각은 나날이 상우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고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는 거 이제 와서 너무 염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우는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동훈아, 너 옛날에 나랑 약속 단단히 했잖아. 상우는 태어나는 순간 내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데려간다니 무슨 말이야. 넌 그저 상우 곁에서 좋은 삼촌으로 지내기로 해놓고서.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우를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서 안 보고 살았으면 몰라도 저 여태껏 이댁 윗집에 살며 상우 크는 거 다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젠 제가 친아빠라는 거 실토하고 지금부터라도 아빠 노릇 좀 제대로 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 말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상우는 친아들과 진배 없는데 이제 와서 상우를 데려간다 하면 네, 뭐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죠. 그런데 상우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도 그 부분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상우도 알아야 할 일 아닌가요? 이제는 모든 사실을 상우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상우에게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우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모든 일을 벌인 게 난데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상우를 이제껏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우가 잠시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상처받을 일은 없게 잘 설명하면 된다 생각해요. 사실 위토 총각은 상우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태어난 상우를 보니 아이 곁을 떠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핏줄이라는 것, 혈육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인데 자기 친아들이 버젓이 태어나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으니 아이를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불어 이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위토실에 살고 있는 총각이었죠. 위토 총각은 그럼 이사갈 여력이 한참 전에 되었는데도 여태 그 집에 살고 있는 건가? 말해 뭐해. 회사에서 연봉도 엄청 높고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본인 집도 다 마련해둔 모양이더라. 그런데 상우 때문에 여태 저 좁은 집에 그냥 살고 있었던 거야. 삼촌이라 부르면서 자기 아들을 그럼 여태껏 돌봐온 거네.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 이렇게 오래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내가 상우를 보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 지금도 그렇고. 애초에 상우를 보낼 생각으로 키운 게 아니었잖아. 그래, 난 위토 총각이 저렇게 상우한테 집착할 줄 몰랐던 거야.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이사를 나갈 줄 알았는데 상우를 몇 번 보더니 이사를 무르고 계약 연장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아온 게 지금 이 시점이 되어버린 거고. 정말 이런 보도 듣도 못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아내와 나는 상우의 거취를 두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상우에게 친아버지가 위토 총각이라는 것, 우리 집에서 상우를 기를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말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상우야, 엄마하고 잠시 밖에 좀 다녀올까? 지금 지호 민호랑 카드게임 해야 하는데요. 카드게임은 좀 이따 하고 일단 엄마랑 외출 좀 하자. 나가서 상우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 먹고. 응? 알겠어요, 엄마.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잠시 외출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상우야, 여기 자전거 공원 엄마랑 참 오랜만에 와본다. 그치?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가을까지만 해도 위토 삼촌이 여기서 저 자전거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상우야, 실은 엄마가 오늘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좀 있어. 무슨 할 말이요? 실은 말이야. 아내는 어린 아들에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해주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일단 위토 총각이 너의 친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위토 총각은 학생이어서 너를 키울 수 없었다는 것. 그렇지만 또 마침 그 시기에 엄마는 너무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너를 대신 아들로 키우기로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 하더군요. 그럼 제 친엄마는요? 친엄마는 어디 계신데요? 상우 친엄마는 지금 미국에 계시대.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상우를 키우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그동안 상우를 찾지 못하셨던 거야. 엄마, 그럼 나는 엄마 아들도 아닌데 이제껏 저를 키우신 거예요? 아니야, 상우야.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상우, 너는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엄마가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너를 직접 낳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상우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 그럼 나는 아빠도 2명, 엄마도 2명인 거예요? 그런 셈이네. 우리 상우가 참 똑똑하구나. 엄마는 이런 사실을 상우가 이제는 많이 커서 알려주고 싶었어. 네가 엄마 아빠의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엔 아무 변함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고. 알았지? 네, 엄마. 다행히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큰 충격을 받거나 안 좋은 부작용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위토 총각이 원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잘 알고 지낸 친한 삼촌이 아빠라는 사실에 처음엔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얼마 안가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이실직고를 하고도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위토 총각은 천천히 아이에게 의사를 물었던 모양입니다. 상우야, 내가 이젠 너의 친아빠라는 것을 너도 잘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엄마도 예전에 설명해 주셨고. 해서 말인데,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아빠와 새엄마와 살아보는 게 어떠니? 지금 아빠 여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나가 제 새엄마가 된다고요? 그래. 누나는 상우가 너무 귀엽고 착해서 빨리 누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저도 누나가 싫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남동생이랑 여동생도 있는데. 그래, 아빠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우한테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상우가 천천히 잘 생각해봐. 알았지? 저희 아들 상우는 위토 총각의 그런 제안이 있은 후
한 계절 정도가 더 지난 시점에서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 농구를 하러 갔는데 상호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제 나이가 지금 10살인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제가 성인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힘드니까 남은 10년은 아빠랑 같이 살게요. 상호야, 정말이야? 이젠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 지금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는 게 많이 섭섭하지만 이제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아빠하고 살려고요. 또 아빠가 제 친아빠시니까요. 고맙다. 고맙다, 상호야. 네가 그렇게 결정 내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 부부는 큰아들 상호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상호의 두 동생, 저희 둘째와 셋째를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죠. 상호 형이 갑자기 집을 떠난다고요? 왜요? 오빠가 왜 다른 집에 가서 살아요? 난 큰오빠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고 좋은데, 둘째 오빠보다. 엄마, 난 형이 다른 집에 가는 거 싫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도 큰오빠 가는 거 싫어. 가지 말고 계속 같이 살아. 큰오빠 가면 누가 나 자전거 태워줘?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겨우 설득하고 진정시키고 상호를 떠나보내는 날이 점점 다가왔죠. 큰아들 아이의 짐을 이것저것 싸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 내리는지 한 며칠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이의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난 뒤 난 위토 총각의 예비 신부, 그러니까 상호의 새엄마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상호 관련해서 이것저것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안 그래도 사모님을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오며 가며 집 근처서 몇 번 뵙기는 했지만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어서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우리 상호 엄마가 되어주겠다 나서서 저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상호 씨 아들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사람 아내가 되려고 하는데 상호 존재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기를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솔직히 걱정 안 된다면 거짓말이죠. 사모님, 그런데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 내막증이 심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에요. 해서 어떤 면에서 상우는 제게 선물 같은 아이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 너무 현실적이고 솔직하게만 들리시죠? 아니에요. 그런 말 초면에 하기 힘든 말인데 제게 그런 얘기까지 꺼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더 상우 엄마가 되겠다 용기가 났던 거구나 싶기도 하네요. 저희 상우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가씨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했답니다. 사모님, 제게 그러지 마세요. 여태껏 상우 씨 아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너무 잘 키워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상우 키우며 이것저것 여쭤볼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건 제가 더 바라는 바예요. 제가 아는 거, 상호에 관한 거 하루아침에 다 전달해드릴 수 없는 노릇이고 자주 뵈면서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자주 뵈면서 소통해요. 그리고 상호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학비와 등록금은 저희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상호를 여태 키워온 부모로서 최소한 그 도리는
제발 하게 해주세요. 동훈 씨에게 그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정뜻이 그러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상우의 새엄마가 될 사람을 직접 만나고 보니 훨씬 마음이 놓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상우 새엄마 될 사람을 만나고 왔어. 어때? 당신이 보기에 좋은 엄마가 될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 심성도 착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 엄마 되기에도 충분히 좋은 여자인 것 같고. 다행이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위토 총각은 얼마 후 그 예비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상우는 그 두 사람과 한 집에서 문제없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우가 친아빠와 함께 살게 된 후에도 가끔 연락도 하고 주말에는 위토 총각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상우의 새엄마는 상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자주 전화가 오죠. 사모님, 상우 소풍 도시락을 싸려는데 김밥을 어떻게 싸주면 좋을까요? 아, 벌써 소풍 시즌이 되었네요. 상우는 소풍 갈 때 그냥 김밥보다 유부초밥을 더 좋아해요. 마트 가면 파는 유부를 사다가 일단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참기름하고 볶은 소고기를 넣어서 양념해요. 그걸 유부에 싸서 만들면 김밥보다 되려 간단해요. 상우가 김밥보다 그걸 더 좋아하나요? 네, 김밥은 잘 안 먹는데 유부초밥은 귀신이에요. 상우의 새엄마는 열의가 많고 상우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안심이 되고 다행이라 생각하는 부분이죠. 가끔 안부차 들리는 상우의 얼굴을 보면 밝고 문제가 없어 보여 그 역시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매출 실적이 좋아 동남아 쪽으로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더 많이 뽑았고 태국 쪽에 새 거래처가 생겨서 출장도 잦아진 편이죠. 여보, 요즘 사업 잘 되면서 하나 새로 구상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 사회적 기업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나도 하나 작은 기부 사업 시작해보려고. 미혼모 시설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보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상우 키우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너무 좋은 취지의 생각이다. 대찬성이야. 저는 미혼모 시설에 분기별로 거금을 기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부금 사업의 이름은 저희 큰아들 상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한때 거짓말했다고, 나를 속였다고 당신한테 화내고 원망했던 건 미안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그래도 지금 와서는 당신 선택이 나쁘지 않았단 생각이 들어. 당신 여러 가지로 현명했어. 평생은 아니었지만 상우를 아들로 키운 10여 년간의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기도 했고. 친아빠한테 돌아가서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내 권리를 그렇게 애써서 찾아줘서 고맙고 상우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우리 둘째 셋째도 낳고 키우느라 당신 고생이 많았어. 무탈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디 평안한 행복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